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즈 월터입니다. 오늘 저는 챗봇 플랫폼을 구현하면서 알게 된 주요 키워드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게임을 개발하시는 피디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게임의 캐릭터를 챗봇으로 만드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척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영화 허의 사만다 같은 챗봇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디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독특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같이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챗봇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있고요. 일반적인 용어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게 되면 검색 엔진에 어떤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셔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용실 봇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용실 예약해줘 라고 제가 봇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봇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말은 어터런스가 되고요. 그다음 다음 주는 엔티티, 미용실 예약해주는 인텐트가 됩니다. 어터런스는 유저가 한 말이고요. 엔티티는 숫자, 시간, 장소 같은 언터투 내에 값을 의미를 하고요. 인텐트는 의도, 요구, 질문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미용실 예약해줘라는 말에 어떤 요일이 좋으세요? 라고 봇이 다시 되묻습니다. 이렇게 되묻는 걸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화요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기를 합니다. 봇이 어떤 디자이너요?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봇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제가 하는 말도 미용실 예약해줘라는 인텐트에 대해서 계속 연관된 말로써 이야기가 되려면 컨텍스트 유지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정보를 입력받았습니다. 이제 예약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는 걸 풀필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봇이 프롬프트로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발화를 하고 그것이 충분한 정보가 됐을 때 풀필먼트로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질문, 컨텍스트, 문맥, 풀필먼트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미용실 예약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련된 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은 봇이 말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템플릿에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보여주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 리스트 형태도 있고 포스트백이라고 해서 유저의 발화를 객관식으로 표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스트와 포스트백을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카카오 아이 디벨로퍼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해 줍니다. 보시면 제목도 있고 설명도 있고요. 그림도 표현해 줍니다. 오른쪽에 포스트백은 유저의 답변을 객관식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어떤 프렌즈를 알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라이언, 무지, 콘 이렇게 버튼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 중에 라이언을 선택하게 되면 라이언 알아보기라고 발화가 됩니다. 저희는 이 포스트백 덕분에 유저의 선택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워터폴과 스킬이 있는데요. 워터폴은 대화와 대화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킬은 외부의 기능과 연동하는 것입니다. 워터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봇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가 발화를 하고 그 발화를 봇이 해석을 해서 다음번 봇의 어떤 말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스킬은 봇이 어떤 발화를 했을 때 메신저로 전달이 되고 이 메신저는 봇 플랫폼으로 전달을 시키는데요. 그 플랫폼에 이 발화에 해당되는 스킬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스킬에 설정되어 있는 URI가 있다면 URI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어 중에 머신러닝에 관련된 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머신러닝에 관련된 용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퍼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말로 말뭉치라고 합니다. 저는 학습용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장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에 입력을 하고 인텐트와 엔티티를 자동으로 파악하게끔 학습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래 틀어줘, 노래 불러봐, 노래 시작같이 비슷한 말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에서 하나의 인텐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코퍼스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사도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도 기반은 단어와 문장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인텐트와 엔티티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충분한 코퍼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용어인 어터런스는 엔티티와 인텐트로 구성이 되고요. 봇이 이야기하는 형식을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질문, 포스트백 객관식, 대화의 연쇄에는 워터풀이 있습니다. 봇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텍스트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는 걸 풀필이라고 합니다. 어터런스에서 엔티티를 기계학습으로 분리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게 코퍼스, 즉 말뭉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키워드들로 영어 허의 사만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봇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허에 사만다를 만드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과거 현재를 좀 살펴봤습니다. 최초의 챗봇은 요제프 바이젠하운 교수가 1966년도에 만든 엘라이자입니다. 일라이자는 심리 상담 봇입니다. 이 일라이자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챗봇 혹은 챗터봇이 발전해 현재는 앨리스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챗봇인 엘라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이자는 10여 가지 기본적인 규칙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 일라이자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라이자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라이자를 사람으로 착각을 했고요. 일라이자의 소스 코드는 대략 245라인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칙과 코드로 그럴싸한 챗봇이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봇을 만드는 봇 스크립팅 랭귀지도 있는데요. AIML이 대표적입니다. AIML은 XML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리브 스크립트는 더 단축된 형태입니다. 챗 스크립트는 리브 스크립트보다 더 단순한데요. 대화를 구성하는 데만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챗봇에서 앨리스는 암호학에서 앨리스와 밭과 달리 앨리스 봇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A.L.I.C로 표시되어 있으면 앨리스 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앨리스 봇 중에서 RPG를 구현한 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제는 나사에서 출발해서 화성의 기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챗봇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챗봇의 소스 코드는 대략 300라인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소스 코드로 그럴싸한 게임 같은 챗봇이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챗봇의 실력을 겨루는 상이 있습니다. 레브노 상인데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에서 수상한 로봇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으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대화를 보시면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꽤 긴 대화를 혼자 봇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꽤나 정교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브노 상의 역대 수상작인데요. 2000년도 초에는 앨리스 봇이 3회 수상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는 블리스 위콕스가 4회 수상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최근 4회에 걸쳐서 미츠키 봇이라는 챗봇이 연달아 우승하고 있는데요. 이 미츠키 봇에 말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18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어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가 헬로라는 것 정도는 안다고 합니다. 챗봇은 어지간해서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죠. 그러나 챗봇이 인격을 형성했다면 먼저 말을 걸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챗봇이 먼저 말을 거는 걸 겜비치라고 하고요. 바둑에서 선수를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용어는 아까 보셨던 리브노 상에서 4회 우승한 챗 스크립트 저자 브루스 위콕스가 본인의 챗봇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일라이자 에펙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아까 소개한 최초의 심리 상담 챗봇인 일라이저로 이야기를 돌려야 됩니다. 일라이저를 사용한 사람 중에는 일라이저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건 그 중에는 일라이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교수님의 제자와 비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은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그래프에서 좌측은 인간과 유사성, 좌측으로 갈수록 인간과 유사합니다. 상하측은 사람이 느끼는 호감도입니다. 위로 갈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좌상향으로 진행될 것 같지만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불쾌한 골짜기가 시사하는 바는 어설프게 인간과 비슷한 것은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챗봇에 관련된 요즘에 핫한 키워드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페르소나와 지속성입니다. 페르소나는 영국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챗봇에서는 성별, 나의 성격에 대한 말투를 의미합니다. 저희처럼 캐릭터를 형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봇과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자주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봇과 나누는 대화가 신기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를 감동시킨 게임 중에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5명의 캐릭터 중에 하나와 친분을 쌓아서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인데요. 캐릭터와 대화 분량이 꽤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엔딩을 보려면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 캐릭터와 추억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몰입돼서 엔딩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게임의 예와 같이 진행 상태를 저장하거나 게임의 진행 상태에 연동해야만 봇과 계속 대화할 만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 봇과의 추억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센터 챗봇하고 게임 튜토리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객센터 챗봇에 사람이 말을 거는 방식은 직접 입력을 하거나 주어진 포스트백 혹은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게임 퀘스트는 플레이어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기보다는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벤트 제로와 같은 게임은 직접 입력한 텍스트로 진행되는 게임도 있긴 합니다. 고객센터 챗봇은 대화의 상태를 저장하진 않죠.
앱을 껐다가 다시 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게임은 되도록 이전에 진행했던 퀘스트에 이어서 진행을 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겜비트 사용 여부인데요. 고객센터 챗봇은 먼저 말을 걸지 않죠. 그러나 게임 퀘스트는 먼저 말을 겁니다. 왜냐하면 퀘스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까지 이야기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영어 허와 같은 챗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들로 이제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터폴 프롬프트 포스트백을 가지고 기본 대화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페르소나가 더해져 하나의 대화 세트가 완성됩니다. 이 대화 세트의 원본, 즉 오리진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구성됩니다. 보 플랫폼의 스킬 기능 활용해 메신저와 연결해 유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대화의 진행 상태를 저장해서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저장 매체로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스크립팅 기능을 추가하고요. 이 스크립팅 기능을 활용해 게임과 연동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어떤 이벤트로 겜비트, 즉 먼저 유저에게 대화를 걸 수도 있고요. 또한 유저의 대화 세트가 끝날 때 다음번 대화 세트를 게임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기능이 구현됩니다. 스크립팅 기능을 활용해 외부에 공개된 API 연동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날씨나 요일 같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동적이기 때문에 대화 세트 내에 보관될 수가 없죠. 저희가 직접 구현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직접 구현해야만 하고요. 다이얼로그 셋은 게임마다 데이터 원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구현해야 됩니다. 컨텍스트는 보 플랫폼에서도 제공하지만 그건 하나의 주제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에 며칠 몇 달이 지속되는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스크립팅 기능은 직접 구현해서 그 위에 겜비트와 실험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화면과 같이 작가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화를 입력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복잡하지 않은 구성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상상하면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이걸 바로 메신저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점 등록 명령을 이용해 구글 시트를 등록하고요. 점 테스트 명령으로 테스트를 시작하면 내 자신에게만 대화가 등록이 됩니다.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고 다른 유저의 대화에도 적용하고 싶으면 점 출판 명령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화가 완료될 때 해당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데모는 스크립트에 대한 것인데요. 점 코드 등록 명령을 내리면 나오는 URL을 클릭하면 내가 실행할 스크립트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할 코드는요. 겜비트인데요. 저희가 만든 보 시스템으로 HTTP 호출이 일어나면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코드를 잠시 보시면 온 HTTP 내에 람다로 실행할 코드가 등록되고요. 코드 등록을 마치면 C URL로 보 시스템의 URL을 호출하면 URL을 호출할 때 바디를 통해 전달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을 주의 깊게 보시면 보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보 시스템의 장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쉬운 다이얼로그 셋, 테스팅 환경, 스크립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보스의 작성을 가볍게 하고 바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합니다. 봇을 제작할 때 스프레드시트와 메시전 같이 이미 널리 사용되는 도구만으로 새로운 개념을 배우지 않고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 작성된 대화를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메신저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게임 제작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 플레이그라운드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획자가 프로그래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게임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콘텐츠의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팅 기능을 기반으로 게임의 연동을 구축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기능들이 있을 때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든 연동해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봇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비개발자가 익숙한 툴로 제어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또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